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인천 대 창원. 창원 대 인천. 네, 범죄 영화 리뷰 시간입니다. 오인천 감독님, 지난번 1회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뜨겁나요? 네. 아, 뜨거워야 할 텐데. 엄청난 열렬한 수는 많지 않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와 재밌다. 오인천 감독님 너무 매력적이에요. 보셨죠? 아, 대부분이 표창원 소장님의 팬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묻어가기, 스멀스멀 기어가서 묻어가기 전략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요. 자, 그러면 인천 대 창원, 창원 대 인천 두 번째 영화는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 영화는 무간도와 디파티드입니다. 무간도. 야, 이 무간도 그 영화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짠해지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아, 그렇죠. 홍콩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양조위 배우님, 유덕화 배우님의 팬이시거나 그러면은 한 번쯤 뭔가가 찌릿하게 오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홍콩 영화도 무척 명작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특히 무간도가 더 특별한 이유, 감독님께는 혹시 무엇일까요? 무간도라는 작품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군복무 시절에 휴가 나올 때쯤에 괜찮은 좋은 홍콩 영화가 개봉을 했다라는 정보를 들어서 이게 뭐지? 홍콩 영화 그 당시 기준으로 몇 년 들어서 네. 재밌는 작품을 상대적으로 못 봤었는데 했는데 마치 벼락처럼 갑자기 찾아온 홍콩 영화의 걸작이라고 해서 네. 너무 궁금했는데 그 당시에는 군대 휴가를 나와서 좀 다른 거를 막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영화를 안 봤고 나중에 제대를 하고 나서 비디오로 빌려봤는데 너무 후회했습니다. 극장에서 못 봤어요. 극장에 안 가신 걸. 네. 아, 너무 후회했습니다. 네. 이게 걸작이다, 뭐 명작이다, 벼락처럼 찾아온 홍콩 액션의 마지막 걸작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그러한 미사여구가 과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린 시절에 브루슬리, 이소룡 영화부터 시작을 했던 세대라서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제키 챈, 제키 챈, 성룡, 예. 그 다음에 제트리, 제트리, 이영걸. 예, 이영걸 뭐 이렇게 이어오는 정통 무술 영화의 완전한 이제 팬이었고 중간에 홍금보도 있잖아요. 홍금보 그 코믹 액션의 진수. 예. 하여간에 어쨌든 그 이 무술을 기반으로 했던 홍콩 영화만의 독특한 정서가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와 유사한 일제 강점기의 어떤 항일 뭐 이런 것들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 첩혈상웅 혹은 영웅본색 뭐 이런 총이 등장해서 엄청난 막 그 총 난사 막 맞고도 안 죽는 네. 그런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박. 아, 카지노. 네, 카지노, 도박의 어떤 그런. 이거 화투구나, 이거. 그리고 뭐 이렇게 오다가 네. 무간도란 영화는 충격이었어요, 정말 저한테. 아, 왜 충격이셨죠? 어떤 그런 그 이 홍콩 영화의 레벨을 뭐랄까요? 어떤 그런 이 스토리의 참신함, 스릴, 미스터리, 반전, 그리고 사실성.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경찰과 범죄와의 끊임없는 싸움과 특히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잠입 수사. 그래서 과거에 보던 그냥 판타지스러운 막 엄청난 액션과 막 무술과 총과 막 도박과 이런 것들이 버무려졌던 그런 이제 홍콩 영화의 수준을 완전히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좀 충격적으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그 소장님의 말씀하셨다시피 그 잠입 수사에 네. 관련된 그 영화인데 이 작품이 정말 독특하고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 예를 들면 경찰이 범죄자 집단의 잠입을 언더커버를 하는 이야기가 그전에도 일반적이었다면은 그렇죠? 이 작품은 아니 범죄자 놈들도 경찰에 넣었어. 서로. 네. 야, 진짜 그 쌍방. 설정이 기가 막혀. 쌍방과실이야. 네. 쌍방 폭행이라고 아, 해요. 네. 뭐 과실보다.
그래서 네. 이러한 방식이 정말 특이했다. 맞아요. 지금도 독특하잖아요, 그 설정이.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서로가 첩자를 서로에게 싣는 이런 영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전에도 1987년 이명동 감독님의 용호풍문 같은 경우는 그 주윤발 배우님이 범죄 집단, 그쵸. 범죄 집단의 그 언더커버 예. 사였고 1992년 오우상 감독님의 첩혈독집 원제는 날수신탐인데 네. 첩혈독집에서는 여기 양조회 배우님이 황추생 배우님의 그 범죄자 집단의 그 언더커버 형사가 오는 한쪽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그냥 쌍방에 그냥 서로 저 속고 속이는 네.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에 과연 내가 진짜 나와 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네. 나가 서로 충돌하는 그쵸. 그런 자아의 혼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정체성은 경찰관인데 신분을 숙이고 범죄 집단의 경찰 학교에서 쫓겨난. 예, 의도적으로 쫓겨난 거죠? 의도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범죄자 집단에 잠입하기 위해서 서를 만들어내고 들어가서 범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원래 신분인 경찰관인 자기의 모습과 지금 역할을 해야 되는 범죄자의 그 모습 사이에 무엇이 진짜인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헷갈려 지금 혼돈이 일어나고 반대로 범죄 조직에서 경찰에 잠입시킨 예, 그 역할 역시 자기 원래 신분은 범죄 집단의 조직원인데 경찰관으로 계속 인정받고 승진하고 올라가고 또 경찰 업무가 가진 특징이 있잖아요. 나쁜 놈 잡고 뭐 그 희열 여기에 또 중독되어 가면서 내가 누구지? 이 참 기가 막힌 설정이야. 그래서 이거 뭐 여담이긴 하지만은 이 작품을 연출하신 감독님이 두 분입니다. 유희관 감독님과 맥조일 감독님 공동 감독님인데 예. 이 작품을 연출하신 유희관 감독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87년작 용호풍문이라는 작품의 촬영 감독 출신이십니다. 네. 그래서 고로한 그러니까 촬영 감독 출신이시고 양조일 배우님은 1992년작 앞서 말씀드린 첩혈속집 그러니까 날수신탐에서 언더커버 캅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용호풍문의 촬영 감독님 첩혈속집 그러니까 날수신탐의 네. 언더커버 캅 서로 그렇게 잘 맞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양조일 배우님뿐만 아니라 유덕화 배우님이 유덕품에서는 나쁜 놈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유덕화 배우님이 어쨌든 그러니까 마피아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정의로운 네. 그 관객들한테 감정이 이입되는 역할이었다 치면은 그냥 나쁜 놈이잖아요, 이놈은 그냥. 정말 밉죠. 네. 나쁘고. 그래서 첫 악역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요. 예. 자, 그런데 이 무간도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또 하나의 영화를 가져오셨죠. 그래서 이 예. 무간도라는 작품이 어쨌든 이게 작품성이든 대중적으로든 너무 큰 성공과 각광을 받아서 헐리우드에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디파티드라는 영화로 리메이크를 했죠. 참 어떻게 보자면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K-드라마, K-영화, K-팝이 막 세계적인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한국 작품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 마틴 스콜세지 하면 거장 아닙니까? 좋은 친구들, 카지노, 성난왕소, 예. 갱스 오브 뉴욕, 뭐 당장 얘기만 해도 뭐 케이프 피어. 케이프 피어. 예, 그리고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걸작 중에 걸작들이잖아. 진짜. 그런 감독이 네. 홍콩 영화를 리메이크. 리메이크했다는 네. 것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스콜세지 감독님의 드디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 디파티드라는 영화를 못 봤고 정보만 들었을 때 이제 스콜세지 감독님이 이제 흥행을 하시고 싶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그러니까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캐스팅된 배우님들 몇 명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님, 맷 데이먼 배우님, 마크 월버그 배우님, 마틴 신 배우님, 베라 파메가 배우님, 잭 니콜슨. 잭 니콜슨 가장 중요한 배우니까 아까 뭐 빼먹었네. 와 진짜 사람이 이게 아무튼 네. 이게 배우진들의 면면이 물론 거기 출연하신 모든 배우님들 다 훌륭하시지만은 네. 그래서 이 무간도라는 홍콩을 배경으로 한 무간도라는 작품이 디파티드라는 미국 리메이크로 넘어오면서 배경이 보스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뭡니까? 이게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아까 제가 그 일부 대표작들을 그 열거를 했지만은 갱스 오브 뉴욕. 네.
택시 드라이버, 갱스 네. 오브 뉴욕 뭐 예. 등등등 뉴욕을 배경으로 오, 맞아요. 했다 치면은 일부 네. 순수의 시대 같은 그런 이리스 워튼 네. 작가님의 원작 그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뉴욕을 주로 배경으로 영화를 만드셨다면은 예. 보스턴이 배경이란 말이죠. 그 보스턴이라는 그 뭐지 공간이 네.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영화라든지 각종 정보를 통해서 이게 범죄가 어떻게 하냐 얼추 알겠는데 네. 보스턴은 어떤지 좀 제가 궁금합니다. 보스턴 지금 오인천 감독님이 쓰고 계신 모자가 예. 보스턴 레드삭스 모자 아닙니까? 예. 보스턴 레드삭스 모자.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보스턴과 뉴욕이라는 두 도시는 미국 동부의 라이벌 도시죠. 야구만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뉴욕? 보스턴? 이런 하지만 뒤로는 서로 존경하고 상당히 조금 경계 대상으로 삼고 근데 이 작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주로 뉴욕을 배경으로 뉴욕은 뭐 세계 최고의 대도시잖아요. 그리고 범죄도 뭐 그곳에서 거의 모든 범죄가 다 일어나고 소재도 많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무간도라는 원작을 미국화할 때 가장 적절한 현장 무대가 어딜까? 거기서 아마 보스턴을 고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이 디파티드 영화에 나오는 잭 니콜슨이라는 주연급 조연. 그 프랭크 코스텔로 역할을 한. 코스텔로의 역할. 예. 이 영화 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탈리아계 마피아와 아이리시계 갱 간의 경쟁이다. 거기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물리치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이 코스텔로 역할을 하는 이 중심 거물이 싹 쓸어버리죠. 그런데 그 스포는 아니겠죠? 이 인물에게 살짝 의문이 뒤따라요. 코스텔로한테. 코스텔로에게. 네. 그가 과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 그 엄청나게 많은 목격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갈까? 뭔가 뒷배경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디파티드 영화에 나오는 배경과 똑같은 그 상황이 벌어졌던 게 보스턴이에요. 이 보스턴이란 곳이 한쪽으로는 이탈리아계 마피아, 한쪽으로는 아이리시계 범죄 조직이 서로 경쟁하면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아이리시계 마피아의 대북격인 인물이 제임스 화이티 벌저라는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가요? 실존 인물입니다. 딱 이 잭 니콜슨이 맡은 역할과 아주 유사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실은 미국 FBI의 끈앞풀이었다. 정보원이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범죄 세계의 어떤 불문율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이러면서 아이리시 마피아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범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이 뉴욕은 좀 너무 복잡해요. 이 마피아와 범죄 조직도 아이리시계와 뭐 이탈리아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해서 유대계 범죄 조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계 범죄 조직도 있었고요. 거의 뭐 범죄 조직의 백화점 같은 쟁투가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 콜롬비아계도 있죠. 중남미계 있죠. 그런 무대에다가 이 무간도를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안 맞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보스턴이라는 배경 속에 그 실제 범죄 역사와 그 인물들을 그대로 이제 무간도적인 스토리에다가 적용시키면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보스턴을 무대로 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무간도의 그 시나리오는 정말 영화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그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하면은 디파티드도 물론 디파티드는 무간도의 스토리를 많이 영화적으로 미국에 밖에 각색을 하면서 좀 더 그 보스턴의 범죄 역사와 관련된 실제 사건을 맞물리게 거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미국화하기에 그런 그 소재가 보스턴이라는 곳이 가장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 1회차에서 우리가 트레이닝데이 이야기를 할 때 감독과 배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페리조나. 네. 근데 묘하게 이 마틴 스코세지 감독도 한쪽으로는 로버트 드니로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한 5편, 6편 네, 정도였죠? 많이 촬영을 했죠, 같이. 예. 그런 부분들의 마틴 스코세지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간의 어떤 그 케미, 이건 어떻게 보세요?